자, 오늘은 수열 킬러 문항 21, 29, 30번에 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64번 문제부터 봅시다. 문제를 먼저 얘는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보면 등차 수열, 첫째 항이 0이 아닌 등차 수열에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9항까지 합이랑 18항까지 합이 서로 같다고 이미 알려주고 있고, 그럴 때 tn이라는 집합이 sk,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되는 애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의 n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문제 자체가 지금 tn의 원소의 개수가 13개가 되게 해라, 이 말 자체를 이해를 우선은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선 tn이라는 집합이 어떻게 결정이 될 거냐면,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면 k값이 1부터 되니까 S1, 그 다음 S2, 그 다음 S3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원소가 13개니까 S13까지는 반드시 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tn의 원소의 개수는 13개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는 n이 13 말고 더 있다는 거지.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얘기는 S의 뒤로 가서 14, 15 이런 식으로 더 갈 때 이 14, 15, 16 앞으로 뒤로 쭉 나오는 값들이 앞에 있는 애랑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원소 나열법으로 쓸 때 그게 하나의 원소로만 인식이 돼서 13개의 원소가 된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자, A라는 집합이 만약에 마이너스 1, 0, 1, 또 마이너스 1 있으면 똑같은 걸 다시 쓰지 않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값이 이 뒤로 쭉 나와서 그게 n이 얼마일 때까지냐 해서 그 n 값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우선 이 문제의 이해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가지고서 한번 해봅시다. 지금 9번째 항까지 합하고 18번째 합까지를 갖다 했으니까, 자, 우리 여기서 등차 수열의 공차를 D로 한번 놓고서 AN을 한번 정해봅시다. 첫째 항 몰라요. A1, 그 다음에 공차 D에 n-1 이런 일반항을 가질 건데, 우선 SA9 이걸 보면 등차 수열의 합 2분의 항의 개수, 그 다음에 첫째 항의 2배. 자, 첫째 항 A 그냥 A로 갑시다. 여기에 8D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S의 18이랑 같아야 돼. S의 18이라는 건 2분의 18에 2A 더하기 17D 이렇게 가겠죠? 자, 얘랑 같아야 되니까 2 약분하고 9하고 18하고 약분해서 여기 2. 다시 2로 약분해서 좌변에 A 더하기 4D 이렇게 갈 것이고 우변에 이렇게까지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A가 마이너스 13D라는 게 나오더라. 자, 이걸 가지고 SN을 다시 써봅시다. SN은 n항까지 합이 2분의 항의 개수 n, 첫째 항의 2배, 그러니까 마이너스 26D 더하기 D의 n-1 이렇게 되겠죠? 정리를 좀 해보면 2분의 n에 괄호 안에가 dn-27d 이렇게 될 거예요. D까지 묶어서 2분의 D의 n에 얘가 뭐가 될까요? n-27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형태의 값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니까 SN이 얘가 뭐가 되냐면 n에 관한 2차식 형태라는 거예요. 2차 함수. 그쵸? 요 2분의 d는 상수가 될 테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2차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이런 형태인데, 지금 얘가 축이 n의 제곱 마이너스 27n이니까 요 가운데 이 축이 될 수 있는 건 2분의 27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즉 13.5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이라는 여기 있겠지. n이 13일 때 그게 SN 이때 함수값이. 그러면 얘랑 대칭성을 가지니까 여기에 14가 있을 거야. n이 14인 거. 그쵸? 그러면 여기에 12가 있으면 여기에 얼마가 있겠어? n에 15. 이 값이 서로 이렇게 값이 함수값이 같고 얘는 이렇게 함수값이 같을 거라는 거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tn에 S1부터 S2 해서 S에 13, 그 다음 S에 14가 들어가도 얘랑 같은 값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생략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n이라는 애는 14가 돼도 돼. 자, 그러면 s의 14에 그 다음 s의 15까지도 가. 그럼 얘는 누구랑 같다고? s의 12랑 같다고. 그러니까 얘는 13이랑 같고 얘는 12랑 같고. 자, 그럼 그렇게 해보면 16은 누구랑 같겠어? s의 11이랑 같겠지. 이런 식으로 쭉 가면 s의 1이랑 같은 애가 누가 될 거냐? 자, 규칙성을 보면 둘이 더하면 27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s의 26까지 갈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있어도 얘네들이 얘랑 다 같기 때문에 어차피 n의 tn의 값은 13으로 딱 고정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n이라는 값이 13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26까지는 다 있어도 되더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답이 13서부터 시작해서 14, 15 쭉 가서 26까지 다 더하라는 거다. 계산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원소의 개수가 13개가 된다는 의미가 뭐냐. 원소를 쭉 나열을 해도 같은 원소가 나오기 때문에 중복된 걸 다시 한번 쓰지 않아서 원소의 개수가 13개가 될 때가 어느까지인지를 잘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녹록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길 바래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 7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수열 AN, BN이 있어요. 근데 A1, B1은 다 똑같이 초기값 6을 갖고 AN은 등차 수열, BN은 등 비수열이에요. 근데 문제의 조건이 뭐냐면 BN의 모든 항이 수열 AN이 항이 돼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BN의 이 수열에 있는 모든 항들이 다 AN에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게 만드는 1보다 큰 P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일반항을 먼저 봅시다. AN부터 먼저 봅시다. 첫째 항이 6이니까 6 더하기 공차가 P라고 했어요. P의 n-1 이렇게 쓰겠죠. 자, B에는 봅시다. 등비수열이니까 첫째 항의 공비가 P의 n-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BN에 어떤 항이 되든지 간에 그게 다 AN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BN의 어떤 항, 6 곱하기 P의 n-1이라는 항이 AN 중에 어떤 애인지 모르겠지만 걔 뭐 n번째 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매핑되는 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P의 n-1을 놔두고 6을 이항해서 6으로 묶을게요. P의 n-1, -1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n-1은 P로 나누면 P분의 6에 P의 n-1, -1 이렇게 되겠죠. 분배법칙해서 6에 P의 n-2 마이너스 P분의 6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보면 지금 이제 P분의 6은 골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6 곱하기 P의 n-2 마이너스 m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문제 자체에서 지금 m이라는 거는 AN에 있는 어떤 항이기 때문에 얘도 자연수. 그 다음에 P의 n-2 얘도 자연수. 이게 다 자연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값에 P분의 6이라는 값, 이 값도 반드시 자연수여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가 자연수이려면 P라는 애는 반드시 6의 약수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P값이 1보다는 크다고 했으니까 6의 약수 중에 1보다 큰 애 누가 있어요? 2하고 3하고 6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라는 거니까 답은 1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그 다음 문제는 72번 문제를 볼 건데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한번 보면 직선 y는 루트 3x하고 x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죠. 근데 그 각각의 원은 또 외접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원 C1, C2, C3의 반지름의 길이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럴 때 이 C1서부터 C1의 중심과 C3의 중심의 거리가 12일 때 세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여라 이랬어요. 자, 우선 문제 조건을 아는 거를 여기다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중심을 지나게끔 직선을 한번 이렇게 쭉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긋고 나면 지금 얘는
이 루트 3x 직선이 이 x축과 이루는 각은 얼마죠? 루트 3이라는 게 힌트지. 탄젠트 세타 이 값이 루트 3인 거니까 즉 60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지금 중심을 지나게 이렇게 그렸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각은 30도가 되겠죠. 이 정도까지는 찾을 것이고, 지금 문제에서 반지름을 가지고서 봐야 되니까 이 반지름을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이 반지름을 처음을 모르니까 여기를 A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 반지름을 AR이라고 놓읍시다.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반지름을 AR의 제곱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얘를 직각삼각형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죠.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되게 수직으로, 그 다음 여기서도 이렇게 되게 수직으로. 선생님이 지금 여기 조금 삐뚤어지게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길이를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12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럼 12에 해당하는 길이는 뭔가 봅시다. 처음에 조그만 원에 A 반지름,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 지름의 길이만큼 더해줘야 되고, 그 다음 더하기 AR의 제곱, 이 길이가 12가 될 거예요. 자, A를 좀 묶어서 써놓읍시다. 자, 이 식 먼저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알려준 이 30도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의 각도가 지금 30도가 될 거란 말이야. 이 30도를 가지고서 뭘 할 수 있냐.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여기가 30도니까 이 값은 60도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 1대 2. 이 닮은비를 가져야겠죠? 이 닮은비를 갖게끔 이제 길이를 할 거예요. 자, 2의 길이가 지금 아까 이거였단 말이야. A에 1 더하기 2R 더하기 R제곱. 이 값이었는데 펜이 왜 이런 게 나올까요? 자, 이 값이 누구의 2배냐? 이 길이의 2배라고 그랬어. 이 길이는 전체 커다란 원의 반지름에서 이 반지름을 뺀 거죠. 그래서 AR 제곱에서 A를 뺀 거, 이거의 2배가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좀 풀어주면 이쪽 우변에 A를 묶어서 R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런 거는 뭐 산수니까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건데, A제곱 AA 양변 나누면 2R, R제곱이 2R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것이고,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까지 해봅시다. 자, 그러면 R값이 3이라는 게 나와요. 첫 번째 양이 3이라는 거지. 3이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A값도 나오겠죠? 그래서 A값이 선생님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3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항하고 공비까지 구하고 나면 지금 원의 넓이니까 C1의 넓이, C2의 넓이, C3의 넓이. 넓이는 파이 R제곱이니까 첫 번째 반지름이 4분의 3. 이걸 제곱 더하기 두 번째 거 공비가 3만큼 곱해졌으니까 파이의 반지름 자체가 4분의 9가 되겠죠. 이거의 제곱.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에 또 3이 곱해져서 4분의 27 이거의 제곱.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다 더하면 16분의 819 파이가 나오게 돼요. 계산을 여러분들이 합시다. 그래서 P값, Q값 더해서 답은 835가 나오면 되겠어요.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반드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왜 알려주냐.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 다음 원이 누군가 직선이나 축하고 접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중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지름을 표시를 해보면 반드시 어떤 직각삼각형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72번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이제 79번 볼게요. 79번 보면 얘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모양의 종이를 이렇게 절반 중점을 잡아서 접은 거예요. 접어서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해서 이런 그림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펼친 거지. 그러면 얘를 한번 이렇게 접었다가 펼치면 요 선들이 나오겠죠. 그쵸? 요 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 선들 그 다음 걔를 가지고 다시 또 접은 거야.
접었다가 접으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펼치면 이제 원래 있었던 선은 이거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기는 선이 이 선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 접은 선들을 다 더한 애들 걔네들이 얼마겠냐? 그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선을 다 더한 걸 그걸 L1이라고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얘는 L1 여기에 이 선들을 다 더한 게 L2 이런 식으로 했을 때 L5의 값이 뭐가 되겠냐? 자, 그럼 이걸 다 접어볼 수도 없고 규칙성을 찾아야겠죠. 자, 처음에 L1부터 봅시다. 처음에 이 길이가 2짜리 정사각형을 가지고 접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 여기까지는 쉽겠지. 이렇게 4등분하면 여기가 길이가 1, 1. 그럼 여기가 루트 2라는 게 될 거예요. 이런 게 4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루트 2짜리가 4개. 그래서 여기는 4루트 2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L2는 기존에 있었던 4루트 2는 그대로 있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지. 새로 생긴 애가 얼마지만 먼저 해서 여기다가 더하면 될 거예요. 자, 새로 생긴 애가 지금 이 길이란 말이야. 이 길이, 그 다음에 여기. 근데 이 길이가 지금 뭐냐면, 이쪽 사각형을 다시 봅시다. 지금 아까는 여기 2짜리를 가지고 접어서 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짜리인 정사각형이 다시 생긴 거예요. 그쵸? 그럼 얘를 다시 접어서 보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 얘는 지금 이게 루트 2. 그럼 여기가 1. 그쵸? 그럼 얘도 1. 이 길이도 다시 1이 되죠? 1짜리 정사각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길이가 이 길이는 2,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도 2. 그래서 8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얘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요 1짜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1, 여기도 1, 요것도 1, 요것도 1. 근데 이게 종이를 한번 접었다는 거지. 여기는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한번 접고 그 다음에 얘는 또 한 번 접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2겹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4겹이라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1짜리가 우선 4개의 변이어서 1 곱하기 4. 근데 얘가 한번 접어져가지고 하나가 아니라 이게 2겹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곱하기 2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8. 그러니까 새로 생긴 애가 8이라는 거야. 그냥 그림만 봐서 여기서 2cm짜리가 4개여서 2, 4, 8. 그렇게 하면은 규칙성을 못 찾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접는 건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접히는 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 지금 이 전체가 루트 2. 그러면 그거의 절반. 그러니까 루트 2의 절반.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거 하나가. 그러니까 요 길이 자체가 루트 2분의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새로 생기는데 L3은 루트 2분의 1이라는 애가 4군데에서 생길 거야. 근데 얘는 몇 겹이냐면 그게 4겹이라고. 4겹. 처음에 1겹, 그 다음에 2겹, 그 다음에 4겹, 그 다음에 몇 겹이겠어? 8겹, 그 다음에 16겹. 2배씩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루트 2분의 16. 그래서 얘가 8루트 2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지금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갈 때 이게 어떤 값들이 되냐면 루트 20 곱해지더라는 거야. 얘도 곱하기 루트 2. 아, 첫째 항이 4루트 2고 공비가 루트 2짜리구나. 그렇게 된 애들을 L1서부터 L5까지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거예요. 그게 L5의 길이라는 거지. 그래서 공비가 루트 2 빼기 1, 공비 빼기 1에 첫째 항 4루트 2, 그 다음에 공비의 항의 개수 5개짜리 빼기 1 이렇게까지 갈 거예요. 루트 2 마이너스 1에 4루트 2 얘는 어떻게 될까요? 4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유리화 시켜서 분모는 1이니까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4루트 2 마이너스 1자리에다가 루트 2 더하기 1까지 곱할게요. 그래서 곱해서 계산하면은 정리하면 24 더하기 28 루트 2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는 지금 요 길이의 규칙성을 어떻게 찾을 거냐. 한 번 접고 또 접고 또 접고 했을 때 처음이 한 겹이고
그 다음은 2겹의 종이가 되고, 그 다음은 4겹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여기에 곱하기 2, 곱하기 4, 이 값을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09번 봅시다. 109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그림 형태로 나온 거는 반드시 좌표를 찾으면 거의 웬만한 문제는 다 풀려요. 문제를 보면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두 직선에 대해서 x는 n, 그 다음에 x는 n 플러스 1이라는 이 두 직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n, bn이라고 냈을 때 이렇게 생기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 값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 직선 L하고 M이 기울기는 없이 얘가 지나는 이 하나의 점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을 이제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L이라는 직선에 기울기를 A라고 나서 한번 직선의 방정식을 써봅시다. 그럼 Y는 기울기 A라고 놓고 마이너스 1,1을 지나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M이라는 애는 Y는 B에 X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 AN, BN,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 좌표를 하나하나 써봅시다. 자, 우선 AN부터. 자, 여기는 X값은 N이라고 알려줬고요. L 위에 있는 직선이니까 저기다 갖다 N을 집어넣어서 AN 더하기 1 더하기 1 이러면 끝날 거예요. 자, 이 점도 N 플러스 1에 A에 N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Bn 좌표는 N, 얘는 M이라는 직선이니까 B에 N 더하기 1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N 플러스 1에 B에 N 플러스 2 더하기 1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니까 사다리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자, 높이의 길이는 이 길이죠. 이 길이. 자, 그러니까 n 플러스 1에서 n을 빼니까 이 길이는 1이에요. 자, 높이는 1. 자, 그러면 윗변, 아랫변 봅시다. 자, 여기를 윗변으로 생각하고 여기를 아랫변으로 생각할게요. 즉, 윗변 an, bn 이 길이를 구해야 되고 더하기 a의 n 플러스 1, b의 n 플러스 1 이 길이를 구해서 더할 거예요. 자, 식을 넣어보면 2분의 1에 1 an, bn 이 길이 하려면 y값 서로 빼주면 되겠죠? 그럼 a의 n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b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쪽에 나오는 거는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b의 n 플러스 2 여기까지 갈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2분의 1에 여기 좀 정리합시다. n 플러스 1로 묶어서 보면 a 마이너스 b 이렇게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쪽은 n 더하기 2로 묶으면 a 마이너스 b가 생기겠죠. 다시 a 마이너스 b로 묶어서 보면 2n 더하기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SN을 여기까지 구했는데 이제 문제에서 시그마 S에 2K-1을 했더니 115라는 값이 나왔다니까 그걸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S에 2K-1을 먼저 정리를 하고 갈게요. 그럼 2분의 1에 A-B에 갖다 집어내면 얼마니? 4K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시그마 붙여서 K는 1부터 10까지 2분의 1 앞으로 빼고 A-B도 뺐어도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2분의 1에 A-B 시그마 같이 봅시다. 4에 2분의 10에 11 더하기 10 이렇게까지 나온 값이 115라는 값이에요. 자, 요거 계산해주고 나면 계산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A-B가 1이라고 아주 착한 값이 나와요. 그럼 얘가 이 값이 1이니까 SN이 2분의 1에 2n 더하기 3이다 라고 해서 정리가 된다는 거지. 자, SN을 여기까지 구하고 나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S의 2K는 여러분들이 N에다 2K 집어넣어서 시그마 값 계산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건 여러분들이 합시다. 자, 그 다음 문제 갑시다. 자, 그 다음 문제 116번 봅시다. 116번 보면은 PN의 좌표를 이렇게 정의를 하자. 그랬을 때 이 PN이 QN, QN 플러스 1, QN 플러스 2의 무게중심이 되도록 QN 플러스 2의 좌표를 구해라. 그럴 때 Q12 이럴 때 Q13은 얼마겠냐?
자, 우선 무슨 얘기가 봅시다. 자, P, N 얘가 무게중심이 될 거잖아요. 그럼 P1부터 보면 P1은 1, A-A 0이 되겠네요. P2는 2, 2A-A니까 얘는 A가 되겠네. P3은 3, 3A-A니까 2A. 규칙성이 보여요. P4는 4, 3A. 쭉 가겠지. P5는 5, 4A. 이런 식으로 쭉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Q1, Q2. 얘를 갑시다, 이제. Q1. 얘가 0, 0. Q2. 얘는 1, -1. 자, 이제 Q3이 어떻게 정해져야 되냐면, 요 세 개의 무게중심이 1, 0이 돼야 돼. 그러려면, 우리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해요? 3분의 X좌표. X2, X3 이렇게 하고, 3분의 Y1, Y2, Y3 이렇게 하는 게 무게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하기 위해서 얘 세 개를 다 더해서 나누기 3을 한 게 이걸 돼야 되니까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얘를 아예 3배씩 해서 써놓읍시다. 옆에다가. 그럼 계산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6에 3A가 되면 되고 얘도 얼마야? 9에 6A가 되면 되고 얘는 12에 9A가 될 거고 얘는 15에 12A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Q3, Q4 이걸 정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 얘네들을 싹 더해서 3이 돼야 돼. 이게 무게중심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2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될 거야. 자, Q3 끝났어. 자, Q4 얘는 2, 3, 4 얘네가 돼서 6, 3A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3이 돼야 되고 여기는 3A가 필요하겠네요. 자, Q의 5 얘는 3, 4, 5 여기가 더해져서 9, 6A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얘가 4에 얼마니? 3A-1 이렇게 가야 돼요. 자, Q의 6 4, 5, 6이 돼서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5가 될 것이고 여기 뒤에 자리는 얼마야? 3A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자, 규칙이 좀 보이죠? 0, 1, 2, 3, 4 X는 하나씩 커지면 돼. 자, 근데 Y가 아직 규칙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몇 개를 더 해봐요. Q의 7 얘는 5, 6, 7을 더해서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얘가 6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더해서 12A가 나와야 되니까 6A가 될 거예요. 자, Q의 8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7, 6A-1이 나오고 Q의 9를 하면 8, 6A 더하기 1이 나와요. 어떤 규칙이냐면 X는 하나씩 더해주고 뒤에 Y 값은 잘 보면 이렇게 끊길 거야. 3A, 3A-1, 3A 더하기 1. 그 다음이 6A, 6A-1, 6A 더하기 1. 자, 그럼 우리 센스 있게 Q의 10은 어떻게 나올까? 하나 더해서 9. 그 다음에 이 앞에가 뭐겠어? 3, 6. 그러니까 9A가 나오겠지. 이 정도의 센스는 있어야 돼요. 자, 그럼 Q의 11은 여기가 10. 그 다음 9A 규칙성 때문에 마이너스 1. Q의 12는 11에 9A 더하기 1. Q의 13. 얘가 12에 12A 이렇게 나가겠죠. 자, 문제는 얘를 구하라는 거니까. 그쵸? Q의 10을 알려줬어. 얘가 9,91에. 자, 그래서 A 값이 10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A가 10이니까 얘는 12,120이겠네요. 그래서 P 값, Q 값 나온 거 12와 120을 더해서 답은 132가 될 거예요. 자, 다음. 자, 이제 119번 봅시다. 자, 작년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첫째 항의 짝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이 이제 A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더하기 3을 하고 짝수면 나누기 2를 해서 그 다음 항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A의 5가 5일 때 그럼 첫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게 누가 있겠냐 그걸 구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웃하는 두 항의 관계식을 알려준, 즉 점화식을 알려줬는데 이게 짝수이냐 홀수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항이 결정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알려준 거는 다섯 번째 항을 가지고 거꾸로 역으로 해서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될 때는 지금 여기는 AN 플러스 1은 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식을 변형을 해서
AN은 꼴로 고쳐놓고 하면 그 전수를 찾기가 좀 쉬워져요. 이렇게. AN은 첫 번째인 경우엔 AN 더하기 1 빼기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언제냐? AN이 홀수인 경우. 그 다음 여기는 A의 n 플러스 1에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뭐가? AN이 짝수일 때는 이렇게 가자. 이렇게 써놓고서 문제를 풀면 훨씬 쉬워져요. 자, 이제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자, A의 5가 5예요. 얘를 가지고 A의 4를 구해갈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 전항이 A의 4가 짝수였을 수도 있고 A의 4가 홀수였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A4가 짝수였으면 요걸 따져야 되겠죠? 곱하기 2를 해서 여기가 10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홀수였어? 그러면 A의 5에서 3을 뺀 얼마예요? 2가 돼야 돼요. 근데 얘가 홀수였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짝수가 나왔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케이스는 없다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 또 갈 거예요. A4를 가지고 다시 A3을 해봅시다. 얘가 짝수일 수도 있고 얘가 홀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짝수이려면 얘의 2배, 즉 20이었다는 거고 홀수이려면 여기서 빼기 3을 한 7이었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 홀수, 짝수 됐으니까 이제 또 여기서 또 A2를 갑시다. A2가 짝수였을 수 있고 A2가 홀수일 수 있어요. 그러면 짝수였으면 곱하기 2를 한 40이고 홀수였으면 빼기 3을 한 17이어야 돼요. 여기도 홀수, 짝수 딱 맞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A1 얘가 짝수인 경우 얘가 홀수였던 경우 또 여기서 A1이 짝수였던 경우 A1이 홀수였던 경우 근데 여기서는 땡큐하게 뭐였냐면 첫째 항이 짝수인이라고 알려줬네요. 그럼 이제 홀수인 거는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짝수이려면 여기서 80이 나오면 돼요. 그쵸? 여기가 17이었을 때 A1은 34면 돼요. 그 다음 아까 여기서 또 갑시다. 여기서 A2가 짝수인 경우 A2가 홀수인 경우 그럼 얘에서 14 2배 하고 여기서 빼기 3 한 4 그러면 얘는 홀수가 아니란 말이지. 얘는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 얘에서 다시 A1이 짝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는 할 필요 없다고. 왜? 문제에서 짝수라고 알려줬으니까 얘에서 28 이렇게 될 거예요. 첫 번째 항이 나올 수 있는 이 세 가지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142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하면 훨씬 더 쉽고 그 다음에 여기를 AN은 내가 거꾸로 역순으로 갈 거니까 AN으로 정리해서 계산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21번 작년 수능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21번 문제인데 객관식 문제에서 나왔는데 조금 깊이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한번 봅시다. 자, 얘도 A의 2n 짝수항은 A의 n에서 빼기 1을 하고 A의 2n 더하기 1 홀수항은 2an 더하기 1 이렇게 하겠대요. 저만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A의 20이 1일 때 63항까지의 합을 구해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뭘 하고자 하는 걸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 항을 먼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A의 20이라는 애를 가지고서 먼저 첫 번째 항을 거꾸로 가봅시다. 자, A의 20이라는 건 A의 10-1일 테니까 얘가 1이겠죠? 그래서 A의 10은 2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럼 A의 10이라는 건 다시 짝수니까 A의 5-1 이 값이 2여야 되니까 A의 5가 3이라는 게 나오겠죠? 자, A의 5 얘는 이제 홀수니까 여기에 2를 집어넣어야 이 값이 나오죠? 그래서 2에 A2 더하기 1 이 값이 3 그래서 A2 값이 1이 나올 거예요. A2라는 거는 A1에서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항이 2구나 여기서부터 알 수 있어요. 이 값을 알아놓은 다음에
가와 나의 식을 한번 더해 봅시다, 우리가.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a의 2n 더하기 a의 2n 더하기 1이라는 게 3an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점화식을 대할 때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n에다가 순서대로 1, 2, 3, 4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된다 그랬어요. n에다 1부터 넣어봅시다. n에 1을 넣으면 a의 2 더하기 a의 3 이 값이 3의 a1 이렇게 나와요. 그쵸? 자, 그러면 얘가 A1이 2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2 이렇게 써야 돼. 이걸 아싸 하고 6이라고 쓰면 그 다음부터는 규칙성을 못 찾아요. 이렇게 3 곱하기 2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n에다가 얼마를 넣어볼까요? 2를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A의 4, A의 5 이 값이 3의 A,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A에다가 n에다 3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A의 6, A의 7 이 값이 3의 A의 3 자, 그러면 요 식을 두 개를 더해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좌변은 A4, A5, A6, A7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3의 A2, A3 우변은 이렇게 될 거야. 근데 A2, A3이 위에서 뭐라 그랬어? 3A1이라고 했네? 3 곱하기 3의 A1 즉 3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규칙성이 나올 것 같아. 자, 지금 우리가 A1, A2, A3 그 다음 A4, A5, A6, A7 조금 힘들어도 몇 개 써볼게요. A8, A9, A의 10 A의 11, A의 12, 13, 14 모자르다. 밑에서 A의 15, 16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예요. 자, 보면 이 값이 얼마라 그랬어? 아까 A1이 그냥 이건 A1으로 그냥 가봅시다. A2 더하기 A3 여기에서 얼마라 했냐면 3A1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 다음 얘는 A4, A5 얘가 3A2였고 얘가 3A3이야. 얘네 둘이 더하면 3의 A2 더하기 A3 이렇게 나오니까 이 값이 다시 이거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의 제곱 곱하기 A1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얘가 1개, 2개, 여기서 4개 그 다음 몇 개짜리일까? 8개겠지. 2, 4, 6, 8 여기까지 이렇게. 그럼 걔는 어떤 식이 나올 거냐면 A1, 3A1, 3의 제곱 A1 그럼 얘는 3의 세제곱의 A1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질 거라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서 숫자가 63이라는 게 힌트라는 거야. 63이라는 게. 63이라는 게 63이 64에서 하나 뺀 거거든. 64는 2의 6제곱에서 빼기 1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가 하나, 2개, 4개, 그 다음 8개, 그 다음에 16개, 32개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1개짜리, 2개짜리, 4개짜리, 8개짜리, 16, 32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싸 하면 더하면 이게 몇 개가 되겠어요? 몇이니? 10에 30에 62에 63 63개가 딱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거 하나만 더한 게 A1 그 다음이 3의 A1 얘가 3의 제곱의 A1 얘는 세제곱의 A1 3의 4제곱의 A1 3의 5제곱의 A1 이걸 다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값을. 그럼 A1으로 묶으면 1 더하기 3 3의 제곱 그래서 3의 5제곱까지 이렇게 더한 거지. 그럼 첫째 항이 아까 2라는 거 구해냈고 자, 이 값은 등비수열이잖아요. 공비 빼기 1에 첫째 항 1에 3의 항의 개수 6개 빼기 1 그럼 2 약분돼서 3의 6과 두째곱 빼기 1 이거 계산해서 728 이렇게 나오면 되는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피라미드 식으로 해가지고 그릴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하고 끝내. 자, 마지막 122번. 이것도 작년 9평 문제, 29번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도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에 따라서 좀 쉽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감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자, 길이가 1인 선분이 수직으로 계속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경로를 따라서 점이 움직이는데 그 P점이 움직이는 규칙이 이런 규칙을 가지고 움직인대요.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n에 대해서 25분의 2n-1만큼 이 경로를 따라서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를 따라 움직이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단 모양을 따라서 간다는 거지. 그랬을 때 얘가 y는 x라는 이 직선하고 만나는 점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만나는 점 어딘가에서 만나겠지. 그렇게 만나는 어떤 뭐 이 점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 점에 두 번째 만나는 x좌표를 구해라. 지금 이거예요. 자, 우선은 이 좌표가 an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좌표를 하나하나 해봅시다. 자, A0는 원점이에요. 0,0. A의 1 어떻게 움직인다면 지금 25분의 2n-1만큼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25분의 n의 1제곱은 1만큼 움직여야 돼서 25분의 1,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A2는 25분의 3만큼 움직여 가야 되니까 25분의 4,0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아직 1,0까지는 그냥 와야 되거든. 이쪽으로만. 그러면 A의 3은 25분의 5만큼 움직이니까 25분의 9,0. 자, A4는 25분의 7만큼 더해줘야 되니까 25분의 16,0. 자, 규칙 보여요? 지금? 선생님은 지금 보이는데. 그 다음에 25분의 9 얘가 더해지면 25분의 25 즉 1,0이 될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만에 이 자리에 온 거야. 여기에 A5 이 점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 A의 6 걔는 어떻게 되냐면 25분의 11만큼 움직여야 되는데 X축으로 이제 가는 게 아니야.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X좌표 1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25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그럼 A의 7은 X좌표는 그대로 있고 25분의 13만큼 더해져서 25분의 24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A의 8. 그 다음은 더 올라가면 안 되잖아. 1을 넘어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1까지만 오고 여기에 더 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더해지면 이게 25분의 37이니까 하나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얼마니? 25분의 12만큼이 될 거니까 1과 25분의 25, 25에 12까지 25분의 37? 여기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간에 얘가 움직이는 이 경로는 이 선을 따라서 가는 건데 그게 길이가 얼만큼씩이냐 계속 25분의 1, 25분의 3, 25분의 5 이런 식으로 더해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얘는 25분의 1, 얘는 뭐야? 25분의 2의 제곱이야. 그치? 얘는 25분의 3의 제곱, 얘는 25분의 4의 제곱, 얘는 25분의 5의 제곱. 그럼 얘는 뭐냐? 얘랑 더하면 25분의 36이거든. 즉 25분의 6의 제곱. 어쨌든 간에 x좌표와 y좌표를 더한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a의 6이 이렇게 나왔고 a의 7은 25분의 7의 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an은 어떻게 나오겠어? x좌표와 y좌표를 더하면 25분의 n의 제곱이라는 형태의 이 길이만큼 움직인다는 거지, 거리가. 근데 그 거리가 y는 x하고 만나야 된다고, 얘랑. 근데 y는 x랑 만나는 점이 어느 시점인가 보면 1, 2, 여기에 올 때가 2일 때야. 3, 4, 여기일 때가 4, 5, 6, 8, 10 이런 식으로. 총 이동거리가 2, 4, 6, 8, 10 이런 값이 될 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25분의 n의 제곱 이 값이 2나 4나 6이나 8이나 이렇게 되는 값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그 얘기는 뭐야? n의 제곱이 25를 곱한 52나 100이나 150, 200, 50씩 계속 커져서 250, 300, 350, 400 이런 식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제곱이 될 수 있는 n값이 누가 있어 여기에? 이건 금방 찾지. 100이 있고 400이 있고 이렇게 되겠지. 이게 첫 번째 점.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는 여기라는 거지. 여기서 맨 처음에 만나는 거야. 그 다음에 언제 만나냐? 8번째 만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6, 7, 8. 즉 x값이 8일 때. 여기는 x값이 2일 때. 이때 만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만나는 x점의 좌표 a값이 얼마냐? 걔는 8이라는 거예요. 움직인 경로의 총 길이가 y는 x와 만나는 데가 언젠지를 가지고서 찾은 문제예요. 이해가 안 되면 몇 번씩 더 한번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자, 수열 킬러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할게요.